태종 이방원과 원경 왕후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원은 영실을 살리고 싶었지만 원경에게 고개를 숙이는 일은 그의 선택지에 없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방법은 너무나도 잔인했습니다. 원경의 호신용 칼을 빼앗아 영실의 배를 깊이 찔러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영실은 다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벌어지고 나서 원경 역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영실의 아들 이비를 조용히 위로하는 모습을 보이며 자신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채령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태종과 원경의 사이가 돌이킬 수 없이 멀어지는 것을 확인하자 그녀는 비로소 왕의 곁을 차지하기 위한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원경에게 충성을 다할 듯 보였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권력에 대한 야망만 남아 있었습니다. 태종은 처가의 권세가 날로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민무구와 민무질이 가진 넓은 땅을 보며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단 하나. 새로운 후궁을 들여 왕실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이숙번은 태종에게 권홍의 딸을 후궁으로 맞이할 것을 조언했고 태종도 이를 심각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알려지자 태종과 원경은 다시 한번 극한의 대립을 맞이하게 됩니다. 태종이 후궁을 맞이하고 가래색을 설치하겠다는 건 곧 원경의 입지를 줄이고 그녀를 무력화시키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원경도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이 일을 추진하시겠다면 내가 먼저 죽어드리겠습니다. 태종은 조선의 법을 따르라 했고 원경은 고려 여인의 기계를 지키며 끝까지 맞섰습니다. 두 사람의 신념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채령은 조용히 다음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원경을 끌어내릴 방법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선택한 방법은 바로 왕자를 낳는 것이었습니다. 태종의 총애를 확실히 받기 위해 그녀는 더욱 적극적으로 태종을 유혹했고 결국 두 사람은 또다시 깊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한편 태종의 행동을 지켜보던 정종은 정확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후궁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 원경이 제일 중요할 거야. 그리고 그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원경이 궁을 떠나자 태종은 점점 더 예민해졌고 결국 직접 말을 타고 원경의 본가를 찾아왔습니다. 보고 싶어 왔다. 그 한마디와 함께 태종은 원경을 다시 설득했고 뜨거운 키스를 나눈 후 원경은 다시 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결국 태종의 마음은 여전히 원경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궁으로 돌아온 원경을 기다리고 있던 건 이제는 스스로를 왕의 곁에 있는 사람이라 여기기 시작한 채령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주상전하의 총애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내세워 심지어 정의공주까지 압박하려 들었습니다. 그러나 원경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화 한마디 내지 않고도 우아하면서도 강한 기세로 채령의 길을 단숨에 꺾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단호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스스로를 벼랑 끝에 세우지 말라. 이때 원경은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태상왕 이성계가 동북면에서 군사를 일으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군대는 황해도에 원중포로 진격할 예정이었습니다. 한편 태종이 원경을 감시하라고 명령했던 승은상궁은 결국 덜미를 잡히고 맙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지막까지 빠져나갈 방법을 찾으며 영악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의 강렬한 대립이 시작됩니다. 원경의 손에는 날카로운 무언가가 쥐어져 있고 채령은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겨냥한 듯한 긴장감 넘치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과연 이 싸움의 승자는 누구일까요? 원경이 계속해서 궁을 장악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채령이 왕의 총애를 이용해 그녀를 끌어내릴까요? 앞으로 펼쳐질 강렬한 이야기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